우리 바로 전 시간에 이제 그 고차 방정식해 선생님이 기본적인 얘기 몇 개 좀 정리해 준 거 있죠, 그죠? 그거에다가 뒤에 있는 거 내용 몇 개 좀 같이 좀 정리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뭐 4차 방정식까지 오늘은 뭐 가능하면 좀 정리를 하도록 쭉. 오늘 추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강의 올려줄 테니까 확인 좀 하시고. 자, 복습 먼저 좀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3차 방정식 공부했었죠? 책을 보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꺼내보고 해봅시다. 일단은 3차 방정식 우리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좀 했었는데 번호 좀 붙여볼게요. 1번. 자, 3차 방정식에서 제일 먼저 공부했던 거 뭐 있죠? 연산. 인수분. 인수분해를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서 이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마인드야?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러면 인수분해가 유일한 사실은 방법이라는 거지. 자, 그 이후에 이제 변형하는 것들 좀 연습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거 뭐? 네? 3차 방정식 두 번째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겠지, 그지? 자, 알파하고 베타, 가마를 다 더하면 얼마네? 단계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했었던 거가 뭐였죠? 켈레근. 커닝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자, 켈레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켈레근은 네. 수련이가 멋있어. 수련이가 멋있어. 뭐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대변인까지 대동해서. 틀어놓자. 자, 켈레근이라고 하는 거는 2차 이상의 모든 방정식에 적용이 되는 그런 마인드. 켈레근. 유리계수 방정식인데 무리수인 근을 갖는다거나 실계수 방정식인데 허건을 갖는다거나 이런 개념. 자, 네 번째는 뭐? 요거까지 공부가 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오메가, 요 오메가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두 가지 형태야. x3승 이퀄 1이라는 방정식 또는 뭐 x3승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문항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가 됐었고. 자, 그 218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제 개념 익힌 문제 4번부터 이번 시간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4번을 보도록 합니다. 개념 익힘 4번. 3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었대. x3승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세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다 이렇게 주었고 얘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가마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세 개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구하라. x3승의 예수가 1인. 자, 요거는 여러분 어떤 마인드냐면 x제곱 플러스 적당히 쓸게요, 선생님이. 2x 플러스 뭐 대충 쓸 거니까 아무거나 뭐 4는 0이라는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두 개의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됐었죠? 여기서는 이 둘의 뭘 구했지 우리가? 합과 곱을 구해서 x제곱 이래놓고 합 조심해야 되는 거 보죠. x 그 다음에 곱 이퀄 0. 뭐 이거는 2차의 개수가 1인 건데 1이 아니면 똑같이 뭐 곱하기 해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었잖아.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즉 일단은 x3승의 개수가 1인 거니까 마이너스 해놓고 이쪽에 누군가를 넣어야 되겠죠. 제곱해놓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넣고 x 그 다음에 이쪽에 상수항 이퀄 빵이다 이런 식으로 얘를 만들면 되는데 이 네모 하나에는 누가 들어가면 되니? 세 개의 곱에다가 뭘 바꿔봅시다. 마이너스를 빼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니? 얘 세 개의 곱.
자, 요 자리는 요놈 3개의 합. 얘네들은 두 개씩 곱한 것들의 총 합을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잖아. 그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일단 1번인데 선생님 요 1번 방법도 너네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뭐 식으로 쓸까요? 여러분이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의 합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또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또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값도 구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의 곱 요 세 개를 뭐 이쪽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들을 결정할 땐 근각계수 관계에 이용되는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선생님 사실 이거는 별로 비추야. 비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느냐? 편의상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이쪽에 있는 요 2차 방정식 중에 요 2차식을 편의상 우리가 fx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fx 이퀄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뭐인 거야?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간고사 때 서술형 마지막 문제에 나왔던 문제야, 그죠? 그러면 이쪽이 어떤 방정식인지는 모르지만 f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0되네 뭐 이거 좀 변형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요 녀석의 근이라고 하는 게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요런 식을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얼추 우리가 맞춰봅시다. 자, 요 괄호 안에는 누가 들어가야 성립한다고요? 애초에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하죠. 그러면 이쪽의 식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집어넣어야 결국 여기가 알파가 될 거냐라는 거죠. 자, 얘가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1이 없어지면 되죠. 얘가 베타가 되기 위해서도 1이 없어지면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뭐라고 쓰면 돼?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제 알파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어봐 x에다가. 그럼 얘가 뭐가 돼? 알파. 그럼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이 식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수식을 가지고 새롭게 요 두 개의 근을 갖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거꾸로 나오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요 x 자리가 사실은 요 x 똑같은 x니까 그 x 대신에 누굴 넣으면 된다? x-1을 넣으면 된다. 즉 마무리를 하면 x-1을 요 x 자리에 대신 넣는 거죠. 2배의 x-1 이렇게 하고 플러스 4는 0이다. 자, 이거를 정리해주면 그 정리해준 방정식의 근이 이제 누가 된다는 얘기야?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 똑같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뭔가 어려운 난이도의 개념이다. 이해되고 있니? 홍반장 굉장히 경직돼 있네. 자, 이해되니? 네. 사기치지 말고 또 사기친다 또. 이해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썼던 요 fx-1을 그대로 적용하면 얘도 그러하다. 편의상 우리가 이쪽에 있는 요 식을 fx라고 가정하면 지금 fx 이퀄 빵이라고 하는 얘는 2차지만 얘는 3차 원리는 똑같죠.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 3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알파와 베타 감마를 넣어야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식을 찾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찾느냐? 자, F1에다가 알파가 되게끔 얘를 집어넣었을 때 반영이 되게 하잔 말이지. 그러면 이쪽에 있었던 요거하고 지금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x에다가 알파 플러스를 싹 넣어봐. 그럼 이 안에가 뭐가 돼버려? 알파. 그럼 이 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베타 플러스를 넣어도 가마 플러스를 넣어도 그러하다는 거죠. 따라서 요 두 번째 풀이 여러분 요거 집중해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이 fx를 얘라고 가정했을 때 그 x 대신 x-1을 대입해줄 형태, 즉 정리하면 x-1의 세제곱 4x-1의 제곱 2배의 x-1 마이너스 3 이퀄 0이라고 써주고 이걸 정리한 3차 방정식이 바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 셋을 근으로 갖는 혼자 방정식이 된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개념 4번은 뒤쪽에 보면 한 번 더 나올 거야. 이제 순서만 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오늘 강의한 거는 여러분 그 카톡에다가 링크 시켜 줄 테니까 오늘은 선생님 칠판 강의하는 거는 메모를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좀 이해하는 데 좀 집중하시고 그러면 다시 그거를 보면서 좋아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메모하면서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게 이제 개념 익힘 4번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또 거꾸로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게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고. 자, 다음 페이지 05번이라는 문제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1번, 2번 두 개인데요.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3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거야. 근데 1과 a와 b와 4를 포함한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지요. 근데 근이 뭐가 나왔어? 무리수인 무리근이 나왔잖아. 1 플러스 루트 3. 그럼 반드시 어떤 근도 존재할 거다? 이 방정식 안에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근도 반드시 존재할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a와 b 값을 결정해 주는 건데요. 순간 좀 추워지지 않았어? 아, 그렇구나. 아직은. 여기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인데 오늘 그거 끊어가야 돼. 아, 끊어가야 된다고요? 시간 필요 없어. 네, 알겠습니다. 개념 05번 1번이야. x제곱 플러스 세제곱이네. ax제곱 bx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자, 요것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게 근인데 얘가 유리계수 현재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표현. 그러면 켤레근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 있죠? 반드시 이 방정식 안에 어떤 근이 존재할 거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근이 반드시 존재할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는 거는 현재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문제자가 출제자가 뭘 물어봤냐면 그냥 유리수 AB만 찾아라. 그러면 뭐부터 하느냐? 너네가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B가 되고 세 개를 다 곱하면 4가 된다라는 마인드 속에서 특히 세 개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 해서 이 놈을 구해낼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선생님 별로 비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일단 이 두 개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앞에 우리 공부 여러 번 했으니까 중간 대비하면서. 자, 둘의 합이 얼마죠? 2. 곱은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어떤 방정식의 근이야 쟤네 둘은?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요 근이 얘네 둘이 될 거야.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위쪽에는 3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긴 인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 일단 거기에서 적어도 이 두 개의 근이 나올 거니까.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다가 누구랑 곱하면 0 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자, 맞춰 볼게요. x 3승이죠? x. 자, 여기 플러스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겠죠. 따라서 얘는 얼마야? 2.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 근데 그러면 AB는 어떻게 찾느냐? 자, 이제 여기에서 골라서 개수를 비교하면 되죠. 2차항이죠? 여기 2차항 어떻게 나오니?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뭐가 빠져 있으니까 자,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B는 요 놈하고 곱해서 못 나오죠? 이렇게 한 거 4, 이렇게 한 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B가 얼마야? 2. 요 정도로 해서 1번 문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x 3승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인데 얘는 이번에는 ab가 실수야. 실계수 방정식이라. 근데 얘가 1 플러스 루트 2i라고 하는 한 허근의 근을 가졌다. 실수 ab와 그 ab를 합하는 걸 구해라.
자, 이와 같은 패턴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자, 바로 나와야죠. 또 다른 하는 건 누구다? 1 마이너스 루트 2 i라는 것을 반드시 갖게 되고, 또 다른 건 하나는 있겠지만 뭐 아직은 잘 모르는 듯. 앞에서 우리가 이 4를 이용해서도 얘를 구할 수 있었듯, 여기에서도 이 개수들을 잘 째려보면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지금 여기 이 창이 없지. 이 창은 세 개의 합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 근데 둘이 더하면 얼마야? 2.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 0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둘을 가지고 먼저 만들어. 자, 합을 하면 얼마야? 2. 자, 곱을 하면 얼마죠? 곱을 하면 3이죠. 3. 왜냐하면 뒤에가 2i제곱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얘네 둘이 될 텐데, 결국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누군가 이렇게 곱하기 돼서 0이다라고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x3승이니까 여기 x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이쪽은 여기 보이지 않는 이 창이 0이다. 이 창은 얘하고 얘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2x제곱이 나와야 이 창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서도 이쪽에 마이너스 2다라는 판단을 또 해줄 수도 있고. 자, 얘를 전개해서 b 바로 보인다. 얼마니? 그러네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 보고 잘 봐야 되죠? 1창은 얘네 둘이 계산한 거 마이너스 4, 요거 둘이 계산한 거 3. 그러니까 1창에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인 거야? 1.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A도 B도 결정해 줄 수 있었다. 자, 여기가 이제 219페이지고 바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여유있게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또 그렇게 보라고, 이해 위주로 보라고 했고. 자, 6번 문제는 우리가 연필 들고 좀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문제 6번은 일단 답안지를 싹 가려주시고, 해설 부분을 싹 가려주시고, x3승 이퀄 1이라고 하는 개념 6번, x3승 이퀄 1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1번 2017이야. 오메가 2017 플러스 2017분의 1.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 더하라고 해보세요, 직접. 그 다음에 3번은 16하고 20, 1 플러스 오메가 16승 오메가의 20승 플러스 거꾸로 돼 있네. 오메가 20승 오메가 16승. 자, 먼저 한번 해보는 거야.
다 했어? 수련 다 했어? 자 확인. 아 이제 홍 반장 이제 반장 잘렸는데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지? 홍 박사? 어때 서 박사? 양 박사 어때? 별로야? 알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먼저 볼게. 이거 단순하게 문제 푸는 거 아니라 그랬어.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관련되어 있는 식들을 다 정리를 해보자. 자 1번 근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을 일단 만족시켜야 되겠죠. 사실 이것만 이용해도 3개씩 순환 반복되니까 2017을 3으로 나눠보자. 그럼 나머지가 얼마죠? 따라서 얘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일단 얘도 3, 5, 15니까 1 플러스 오메가 3, 6, 18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같은 방법으로 제곱 오메가까지 일단은 먼저 온다는 거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저기 있는 x3승 마이너스 1 이퀄 0 아니다 x3승 이퀄 1을 이항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 말고 다른 거 보일 텐데 그게 바로 뭐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하고 오메가 플러스 1이 0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지. 자 1 플러스 오메가가 여기에 있네.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서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오메가의 제곱은 그대로 쓰고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도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도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일단 먼저 될 거고 두 번째 1, 1, 1 해서 얘가 실계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허근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바라고 하는 놈도 이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쪽에 오메가 바를 3승해도 1 된다까지 와야 되고 세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게 해도 마이너스 1 이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오메가 바 곱하기 하면 1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 그런데 여기 봐봐 요 오메가 분의 1은 요걸로 넘어가면 되잖아 분모 쪽으로. 그럼 뭐랑 똑같아 얘는? 오메가 바하고 똑같죠? 누가요? 이건 놔두고요. 얘가 오메가 바하고 똑같다고요. 자, 이 오메가 바는 그대로 두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오메가 바분의 1은 여기서 오메가 바가 분모로 깔리면 오메가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자, 고로 오메가 바의 합은 여기 있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 두 개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2배의 오메가와 오메가 바니까 마이너스 2 정도로 해서 무난하게 정답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는 이 수식들을 먼저 연상을 하고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연습이 당연히 충분히 좀 돼야 되고 있고 자, 개념 익히 07번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요거 별표 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앞에 선생님이 살짝 또 얘기한 건데 또 다시 한번 나오는 거야. 자, 개념 07번은요. fx =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3개 근이 있대. 그러니까 얘가 3차 방정식이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합이 3이다. 플러스를 했더니 3이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식은 뭐냐면 fx + 1 = 0이라는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원래 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알파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도 알파가 들어가야 성립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에다 뭘 넣어야 얘가 알파가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는 요 x에다가는 알파 마이너스 1을 넣어야 주어진 식이 결국 그 알아원애가 알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는 좀 구체적으로는 저 x 플러스 1이 알파가 되게끔 하는 x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x가 결국 뭐가 된다? 알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베타 마이너스 1, 가마 마이너스 1. 따라서 요거의 세 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과 감마 마이너스 1이고 뭐 그것들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뭐냐 알파 순서에 관계없이 베타 감마 더한 다음에 그냥 3을 쭉 한 방에 빼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3이니까 얘가 얼마다? 세근의 합은 0이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밑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굉장히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08번이라고 해서 이제 활용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뭐를 찾는 거야? 특별히 여기서는 뭐 x라고 하는 부분이 지정이 돼 있으면 관련된 수식을 우리가 만들면 되고 또는 x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 새롭게 지정해서 식을 만들어 놓고 풀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 뭐 특히 정리를 따로 해줄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먼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재 진도상 3차 방정식이다.